우리 곁에서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던 잔인한 육군 중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육군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김중사. 그는 2004년 11월 지인이었던 여군 하사의 소개로 만난 유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씨와 깊어진 관계로 결혼까지 생각했다던 김중사는 3년 동안 만나던 유씨를 잔인하게 80여 조각으로 토막을 낸 채 군부대 인근 야산에 묻어버리는 잔혹함을 보이게 됩니다. 의무대대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던 김중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하사를 통해 자신의 친한 언니를 소개받게 됩니다. 둘은 서로 느껴지는 끌림에 의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김중사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 유씨의 피부병. 초반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김중사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혐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혐오의 대상으로 느끼며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랑으로만 대했던 유씨는 3년간 만난 남자친구인 김중사를 놀래켜주려 2007년 1월 27일 늦은 주말밤 깜짝 방문을 하게 됩니다. 김중사는 늦은 밤 찾아와준 여자친구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 반가워하기는커녕 밤늦게 찾아와서 왜 날 서울역까지 나오게 만들어? 라며 욕설과 짜증을 유씨에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집에서 사랑받았던 막내 유씨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김중사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웃으며 늘 곁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 심한 욕설과 짜증을 부렸고 유씨의 피부 증상을 보자며 가리고 있었던 소매를 억지로 들쳐 혐오스러운 눈으로 유씨를 매정하게 쏘아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오빠는 재미로 연못에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돌려 이야기했지만 김중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야, 네가 개구리냐? 돼지지 년이 라고 하며 대놓고 모욕을 더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새벽 1시 47분 김중사와 유씨는 보쌈을 주문해서 약 2시에서 2시 10분경 배달을 받게 되는데 적어도 이때까지 유씨는 별탈 없이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달 온 보쌈을 유씨가 먹지 않으며 가만히 앉아있자 그 모습을 보던 김중사는 다시 한번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야, 보쌈 시켜서 기껏 받아왔더니 왜 안 처먹고 지랄이야? 이렇게 거침없는 막말을 짓거리던 김중사에게 유씨는 두통약을 많이 먹으면 과연 사람이 죽을까? 라고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이에 코웃음을 치며 두통약을 많이 먹고 죽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년아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든 남자에 대해 헤어지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유씨는 김중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던 상황에서 유씨는 김중사에게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김중사의 증언에 따르면 년아,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 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어났던 서로 간의 대화와 분위기는 사건 조사 중 진술하였던 김중사의 일반적인 증언이었고 정확한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김중사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통약 15정과 금연보조제 50정 등 약 65정을 한 번에 복용했다고 하는데 새벽 3시 30분경 피해자 유씨가 구토와 근육마비, 발작,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겪으며 숨을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의문이 들었던 것은 여자친구가 그렇게 힘든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를 하고
방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살을 잘라내고 해부하는 잔인한 행위들로 여자친구의 몸을 여기저기 토막냈다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새벽 5시 50분경 유 씨의 오른손을 잘라내고 오른 팔뚝과 어깨 아랫부분의 살점들을 잘라낸 후 주방 가위로 살점들을 하나하나 잘라 변기물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07시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체를 훼손하던 중 07시 47분경 무슨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인터넷으로 마트 개장 시간을 검색한 뒤 하고 있던 잔인한 행동들을 다시금 진행하게 됩니다. 9시 30분경 마트로 가던 중 김중사는 피해자의 바지와 신발 등 유 씨가 입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나와 재활용 수거함에 던져놓고 마트에 가서 믹서기를 구입해 돌아오게 됩니다. 10시 30분경부터 5시까지 비닐 장갑과 면 장갑을 착용하고 본격적으로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하는데 우선적으로 잘라낸 오른손과 오른팔 살점들을 냄비에 넣고 끓인 뒤 익힌 손과 살점들을 믹서기에 넣고 갈기 시작합니다. 믹서기에 갈린 살점들은 소쿠리에 걸러 고체 부분만 분리해내고 상상도 하기 힘든 잔인한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데 뼈들은 톱을 이용해 자르기 시작하는 등 너무나 끔찍한 방법으로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어질어질할 만큼 너무나 잔인하게 진행되었기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시 50분경 지퍼백 3개에 사체를 담아 이동하던 김중사는 서울역에 도착해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지퍼백 1개의 내용물을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9시에 어느 한 찜질방으로 들어가 그곳 대변기를 통해 나머지 지퍼백 2개의 내용물을 비우게 됩니다. 9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남은 시체의 부분들을 이전과 동일하게 작업하고 작업을 마친 사체는 12개의 비닐봉지와 3개의 지퍼백에 나눠 담은 뒤 차를 타고 저수지, 숲을, 도로가, 맨홀, 야산, 컨테이너, 빌라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 스파랜드 화장실 등 여러 곳에 가지고 나왔던 비닐봉지와 지퍼백을 하나씩 유기를 하고 소속 부대 근처에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파고 인근에 숨겨놨던 머리와 가슴, 골반, 내장 등 남은 부위들을 전부 파묻어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던 김중사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알리바이를 마련했고 그렇게 수사망을 피해가는 듯 보였으나 경찰들이 김중사를 의심해 그를 다시 수사하는데 그의 자택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며 김중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중사는 1심에서 약을 먹고 자살한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하며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그러한 변명들이 인정되지 않았고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걸로 모자라 훼손하고 여기저기 버리기까지 했던 희대의 악마 김중사.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미래를 함께하고자 했던 꽃다운 나이 28살의 여성 유씨. 2007년에 발생한 잔인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